오늘은 구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우리 애가 구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전화로도 많이 상의를 주시고 직접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 구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구토는 너무 많은 질환의 어떤 임상 징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토가 있었다고 해서 이게 어떤 그냥 소화기, 어떤 위장관 쪽의 문제다라고 국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큰 질병이 있을 때도 몸이 안 좋아지니까 구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구토 증상이 하나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질환이다로 연결할 수 있는 딱 고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고 대처해 볼 수 있고, 요거는 조금 지켜봐도 되는 건지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셔서 사실 문의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병원에 갈 수 있겠다라는 걸 구별하실 수 있게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토를 하는 아이들의 구토의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구토해서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음식이에요. 먹은 음식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노란 액체, 주스 같은 노란 액체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 이제 위액이 보통 나오는 경우고요. 하얀 물이나 아니면 거품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나눠본다면, 음식물이 나온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과식성 양상의 상태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면 어떤 음식물을 소화를 하지 못하고 내뱉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위액을 구토한다는 거는 이미 속이 비어 있다는 뜻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 속에서 위액만, 산으로 되어 있는 위액이 많이 찼는데 위장 운동성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서 속이 쓰려서 구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약간 부드러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 먹고 난 이후에 구토는 사라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이나 거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객담이라고 해서 소화기 쪽이 아닌 오히려 호흡기 쪽, 그러니까 기침이나 아니면은 켈렉켈렉 되면서 거품이나 침 같은 것들이 많이 고여 있다가 그거를 꿀떡꿀떡 많이 삼키고 있는데 좀 위장이 좋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 삼켰던 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그냥 구토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콧물이 없는지, 아니면 기침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서 우리 아이가 오히려 감기에 관련된 어떤 처치나 어떤 것들이 필요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물 다음으로는 생각하셔야 될 거는 횟수예요. 구토의 횟수, 단일성으로 구토를 했느냐, 아니면은 연달아서 2번, 3번 했느냐, 아니면은 정말 폭발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느냐, 그러면서 결국 식욕부진이라고 하는 밥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까지 연결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단해성 구토는 저희들도 속이 좀 많이 안 좋거나 비위가 좀 상하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구토를 할 수 있죠. 그런 단일성 구토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아이가 편안하게 쉬면서 시간을 한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했었다가, 그랬다가 다시 한번 급여를 해봄으로써 다시 추가적인 구토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심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보통 2시간, 3시간 이내에 구토를 2번, 3번 반복적으로 하는데, 처음에 음식물이 나오다가 나중에 위에까지 계속 나와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이상은 토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토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속이 비었는데도 계속 그 속쓰림을 내가 스스로 보상을 못하고 뭔가 힘들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래도 근처 병원에 가서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은지 체크해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구토를 했는데 병적 상태의 구토일 거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냥 단해성 구토에서 멈출 것이냐 부분이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병적 상태라 하면 결국에는 다회성, 여러 번으로 계속 이어지는 구토이고, 밥을 좀 먹더라도 결국엔 소화를 못하면서 연달아서 토를 함으로써 식욕이 결국 떨어지게 되고
전신 상태 컨디션까지 떨어진다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안 좋은 양상의 구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럴 때는 그래도 근처 병원에 한번 가보셔서 간단한 문진과 체크를 함으로써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검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아예 정말 어린 나이, 접종이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은 그 정도의 나이 아이들은 이 구토가 전염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기생충이나 아니면 전염병, 파보나 코로나 바이러스 장염 같은 것들에 이완됐기 때문에 생기는 구토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래도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좀 좋을 수 있고요. 좀 나이가 많지만 우리 애가 한 5살 미만의 굉장히 건강하고 깨발랄한 그런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 뭐가 문제일까요? 나이 든 애들에 비해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물 섭취입니다. 강아지에서 이물 섭취는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워낙 많이 만나는, 그리고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동물병원에 가면 방사선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뼈나 금속성 이물을 먹지 않았는지 찍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외에도 어떤 비닐이나 플라스틱 또는 이제 음식물의 씨앗 같은 거 있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씨앗 같은 걸 먹고 구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어린 연령에서 연달아서 하는 구토들이 막 있었을 때는 집에서 있었던 것 중에 뭔가 없어진 건 없는지, 물건 중에 없어진 건 없는지, 아니면은 어제 우리가 닭이나 이런 치킨 이런 걸 먹었어요. 그러면 그런 뼈 조각 같은 걸 혹시 주워 먹은 건 아닌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진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심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이물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나이가 많은 애들의 연달아 하는 그런 병적 구토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중성화하지 않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축농증 같은 자궁 축농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심한 구토나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부전, 그렇죠. 이제 만성 신부전이 나이가 든 애들에서는 제법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몸 안에 요독소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서 구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그냥 구토를 하면서 또 밥을 먹어요. 구토를 해요. 밥을 먹어요. 정정하게 장기전으로 가는 느낌일 경우에 오히려 꼭 한 번 정도는 병원에 들리셔서 그런 신장 관련된 요독소 수치들이 올라가 있는 건 아닌지, 만성 신부전 부분이 악화를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받으신다면 그래도 좀 조기부터 관리를 하면 좀 더 삶의 질이 올라가는 시간을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토를 하는 아이들이 병적 구토라고 판단하고 병원에 온다면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뭔지 궁금들해 하시는데요. 보통 이물이 의심되는 아이들은 방사선 검사 또는 위장관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병적 상태가,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은 지 이미 3일, 5일이 됐어요. 이 정도가 될 정도로 하면서도 구토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좀 더 큰 문제일 수 있죠. 나이가 든 아이들, 아까 신부전 말씀드렸지만 사실 종양 이런 것들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혈액 검사를 포함한 검사를 해보는 게 아이들한테 조금 더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 거고, 그 혈액학적 수치가 이상이 있었다면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와 함께 판독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를 판단하고 필요에 따른 치료나 처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 키워보신 분들은 그래요. 구토 한 번 하면 병원에 데려오세요. 사실 물론 이제 걱정이 되셔서 데려오시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그냥 단순 구토인 것 같은데 검사를 해드려야 되나? 혹시 과잉 진료로 느끼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도 합니다. 단해성 구토이고 아이가 어떤 긴장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든지, 특별한 어떤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었다든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집안에 어떤 변화들은 없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연속성 있는 구토로 병적 상태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 컨디션이 실제로 많이 떨어지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식욕 부진에 연결되거나 이런 상태라면 그때는 그래도 가까운 병원에 찾으셔서
우리 아이 어디 뭔가 안 좋진 않은 건지 한번 얘기 나누면서 간단한 검사부터 체크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